옛나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그럼 사신이 오면 데미지를 많이 줬어요. 사신이 오지만 실제 왕 대신이 오거든요. 그 문제를 못 맞추고 약속하고 오히려 아니라 공물을 쟁취하거나 아니면 뭔가 특성을 뺏어가고 이렇게 그 문제 나온 거예요. 말해서 뭉클해요. 그래서 밤을 쓰고쳤어요. 한 노인을 모시는 젊은 청년이 나무꾼이에요. 나무를 오일장에 갖다 파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가운데 먼저 그게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분필입니다. 분필. 통나무로 가져갑시다. 통나무의 밑에와 얘가 똑같다 그래요. 똑같다 그래요. 그런데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를 맞추라 그래요. 피급지 다 뵙겠습니다. 어디가 똑같죠. 그때 50% 확률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몸 풀어가지고 50% 확률을 못 맞추면 데미지 먹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 정부의 방을 써서 맞추는 사람 상금을 내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총각이 이 문제를 듣고는 엄마 뭐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맞추고 이거 할머니이십니다. 어떻게 맞추니까 앞에 놓은 7개 문제를 다 하십니다. 앞에 문제를 잘 보시죠. 영어도 있었죠. 과학도 있었죠. 육상도 있었죠. 수학도 있었죠. 앞에 7개가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아시죠? 어떻게 하면 위에 이거 나 원래 이럴 수 있는 거 이럴 수 있는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말이죠. 야야 그거 물에 던져보라. 물에 던지면 뜨죠. 뜰 때 약간 기울여보시면 이에요. 뭐의 차일까요? 밀도의 차이입니다. 과학이 말하는 밀도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재뿌릴 때 많이 봤더니 성칭이 목수에서 보편수 계복. 근데 나무 큰 집을 지을 때 보니까 나무를 물이 담가주더라고요. 그럼 요쪽은 엑셀을 하더라고요. 거기 어디가 밑인지 위인지 구분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요, 가르쳐드릴게요. 이 나무가 여기에 밑이에요. 큰 집을 지을 때 거꾸로 기둥을 박았잖아요. 이 집은 망해버려요. 과학적 증명은 아니고 속설이. 골 때려버려. 이게 밑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얘들은 기업에 딱 표시를 해요. 기업 하기 위해서. 이 큰 집을 지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걸 거꾸로 집어갔다고. 처분이 걷는 짓을 했구나. 미친놈 찌르라고. 그것도 모르고 그랬나?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그 처분이 아니죠? 그 처분이 뜻이 뭐예요? 맷돌 손잡이 말하죠? 어머니 많이 하십니다. 아닌데. 처분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드릴게요. 100% 정답 아니면 이제는 99% 가로막히는 100점 안 돼! 지금 인정합니다. 처분이라고 대부분 맷돌 손잡이를 알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반쪽 아닙니다. 집을 짓잖아요. 크게 짓죠. 큰 집에. 다시 보면 맨 마지막에 완성하는 게요. 지금 경복궁에 가보십시오. 지붕 위에 12 지신나무에 동물을 새겨놨어요. 이게 도화치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맷돌, 손잡이, 앤더 지금 바로 컴퓨터 TV 보시죠. 그리고 이걸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큰 건물을 짓고 나서 이 어처구니를 안 한 거예요. 이 어처구니 왜 하는가? 재앙을 물리치고 화재를 물리치고 이거 안 하면 집지랑 헛반이에요. 기가 찬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처구니. 그래서 그 의미가 맞춘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가능한데요. 그런데 문제가 두 문제 나왔잖아요. 강의 쓰고 친 게 한 게 뭐냐면요. 야야 구슬이 있는데 구슬 맞추라. 구슬이 구멍을 S자로 뚫고 난 거라. 이거 어떻게 실을 끼라 그래요. 어떻게 실을 끼워요. 이게 이렇게 내가 밖에 실을 끼울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S자인데 어떻게 이걸 끼워. 못 맞춘 거 어머니 고심에 사했어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동물입니다. 그래서 기본 지식을 알아서 지혜로 갑니다. 여러분 어머니 허리가 날씬하고 싶고요 뚱뚱해지고 싶어요. 날씬하고 싶 날씬한 동물 대표로 뭐가 있습니다. 네, 개미가 있죠. 개미가 있죠. 가장 허리가 날씬한 개미가 있어. 개미에다가 실을 묶어요. 개미에 실을 묶어가지고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요 개미 대가리 머리 딱 집어넣으면 이제 꿀을 발라대요. 개미 꿀을 먹기 위해서 쑥쑥쑥 해놓고 한 개 개미가 어머니가 붙어서 이 자녀가 상금을 받아요. 네,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지식. 개미가 허리가 잘로 가다 개미 허리를 요의라고 해요. 허리 요 개미 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는 게 단편적 관계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2년 전에 뭐 대학에서 책을 보다 봤거든요. 그래서 보러 가가지고 학교 나와서 대학교 책을 좀 보다 보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기적식 어떤 문제 보지? 여기 나와 있어요. 상황 설정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7시 조금 넘으면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지금 막 쏟아지는데 이 양표 선생이 작은 물고 합니다. 그런데 정유소에 벌써 정유소에 사람이 시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학생을 맞춰서 어머님 아버님 맞추기 힘들어요. 시사람이 기다리는데 차를 실었어요. 보니까 제가 1년 수술했거든요. 알림병 수술. 뇌를 수술해주는 의사가 계세요. 그리고 한 분은 총각이에요. 너무 이상랑의 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결혼하고 싶은 자식이 있어요. 최근에 노파가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요. 지금 병원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세상이 되는데 내 차에는요 사람을 한 명밖에 못 태워요. 누구 태워가시요? 네? 크게 하십시오. 크게. 의사랑 할머니를 데리고 나는 내겠다. 이게 모 대기업 그룹에 면접시험 문제 있습니다. 저 틀렸습니다. 저 틀렸어요 진짜로. 저는 어디에 고착됐냐면 저는 제가 나이 조금 무십니다. 40대는 아니다. 어떻게 고착이 됐냐면 해명 가지고 온다. 의사 태우잖아. 그렇지 얘를 수술해주지 은혜를 줘버리면 안 되겠지. 이 회사 이런 사람 없겠지. 아니 니네 장을 봐야 되겠지. 니네 장적을. 그래서 내하고 살 사람 예사를 아니야. 지금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할머니 명언이 오만 잡상을 다 한 개 찍었어요. 풀이 본게 뺐어요. 뭐야 이거? 흘리버렸어요. 흘리고 나서 조카인데 뭘 본게 답을 맞추더라고요. 아, 내 머리는 너무 고착되고 경직돼 있구나. 사고를 전환해야 안 돼요. 어머니가 거의 말씀을 다 드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한꺼번에 다 풀어버려요. 내가 내리죠. 내가 내려가지고 의사에게 키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할머니를 태우고 제가 수술하는 거예요. 내다가 남았죠. 나는 그 여자가 데이터를 눌러. 개인적으로 놀리시 진짜로. 그래서 요즘은 한꺼번에 융합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뭐예요?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하나가 모이가 지식이 지혜로 성사해야 되고 아까 그러면 제목이 뭐였죠? 악상머리에 다양한 판사를 준비하겠죠. 우리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어리고 야 방금 했죠. 아무거나 비슷한 게 됩니다. 얘가 다 던집니다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맞다는 칭찬도 해주면서 내가 신고하고 3도 넣었는데 아까 3 넣었죠? 4도 넣을 수 있어요. 야 쌍둥이라고 그랬더니까 쌍둥이 이렇게 해서 자녀와 유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자녀가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조금만 냉소적으로 그 누가 뭐네? 절대 안 되거든요. 시골 이야기 해야 되겠죠. 지금 3분, 4분이 본 핵심이 5분 짧게 끝날 겁니다. 제가 시간 좀 나가는데요. 제집 하나 계산이에요. 여기 뭐 90 넘는데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는 88된 할망구가 하나 있어요. 장님이에요. 장님. 할배가 한 90분 될 거예요. 벙어리예요. 벙어리 두 사람이 약 60년, 70년까지 살고 왔어요 지금.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야당 급식이나 뜨들식이에요. 엄청 뜨들식한 거예요. 그래 할망구가 장님입니다. 장님입니다. 영감당구 밖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할배 말 잘하잖아요. 할머니 말 잘하죠. 할배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할배가 뛰 나갔어요. 공기네 난리가 났더래 사람들이 동네에. 근데 할배 눈으로 고개를 봤는데 말을 방송이 크다. 여기 사람들 60년 나고 살았어요. 무슨 짓고 있는 거를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통하고 삽니다. 다른 뜻으로 듣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같이 사는 할머니의 두 가슴을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가운데 사랑의 썰을 싹 넣었어요. 할머니가 아유 날 무슨 일 벌였어요? 불이 났어요. 아니 지금 한문이라고 했잖아요. 힌트 그죠? 불이 난 알겠죠? 저 사람한테 몰랐다는 거. 할머니 아유 저러고 그 집에 살았다. 누구 집이고 교실 집이가 우리 교장실이 누구 집에 불러던 게? 말을 뭐 보기는 왔어요. 보고 오기는 왔는데 말 안 되잖아요. 뭐예요? 당연합니다. 한마디로 키스를 했어요. 아이고 그 집에 불렀다고 저건 누구? 문제 나갑니다. 청시와 김씨 씨밖에 채취를 어느 집에 불입니다. 입을 맞추세요.
뽀뽀를 했더니 할매가 어느 성질이 그 동네 성질가 15명이래요. 그 문제라고 지금 내겠습니까? 구실을. 에이 참 실망스럽게. 구실은 아까 불 하자보다 더 쉬운데 단계가 있는데 나만 못하지 이거 지금 나만 주택 많은 잘못돼서 이거 지금 미치겠다고 그것만 힘들어하니까 이거 계속해서 일전에 또 이 집에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수치로 합신에 해당한대요. 그래야 수업 두 개 반이 이렇게 했거든요. 2개 반 말씀드릴게요. 입이 있잖아요. 입이 하나 있는데 쓰기 전에 힌트 드릴게요. 어머니들이 자주 쓰는 샴푸, 린서 이런 쪽에 이 글이 한자로 쓴데 나와요. 비싸더라고요. 동시에서 답이 안 돼. 그냥 누기라고 누기해야지. 그냥 누기로 동시에 내 누굴 불러주게. 바로 여기다. 입과 입을 두 개로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시 이게 다 좋은 것 중에 여시입니다. 여시. 여시. 네. 3단계 갈까요? 3단계 가보신 분들 학생들이 있어요. 개별적으로는 문제들이 3단계 여기 잘라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우사든지 애들이 바탕거리에서 대학을 될 수 있도록 시험을 내가 칭찬해줘야 다음에 뭔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가 흥미있는 깜찍한 여자는 가족입니다. 아까는 자녀였죠. 학대입니다. 가족 전체의 공동의 관심을 찾거나 유도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가 3단원이죠. 아까 3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언론이 지혜가 나옵니다. 보다는 짧게 끝납니다. 현재가 논제 시간에 활용해 주셔도 좋겠죠? 어떻게 해서 일도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정부 출신의 장계 전달치가 나와요. 전부 제가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실화입니다.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잘 들으셔야 되고요. 반드시 지식을 바탕으로 해 넘어가면 힌트는 정윤이라는 사람이 전라자수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목 5시쯤 돼가지고 그보다 늦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전라가 강주 쪽이죠. 강주 무등산이 자격계 품속이다.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청룡과 백호가 나오는 거예요. 음해함에 우수하다가 입으로 삼켜버렸어요. 내가 깨버렸어요. 뭐겠어요 이거? 해몽이에요. 해몽. 그래서 해몽이야. 제가 전화 없지 않았습니다. 여보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뭘 텐데 아니 마누라가 누구시라고 말을 뭐해요? 말을 안 해. 마누라는 도둑 더불어 그걸 장무는 거예요. 누군데요? 누구? 말하는 더 무섭죠? 이 정민이한테 어디를 갔을까요? 이 베스를 놓고 식비가 있잖아요. 하는 종 여자한테 갔어요. 여자가 사실은 자기 소유물이 똑같잖아요. 이 여자하고 관계를 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실명입니다. 정충신입니다. 정충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충신인데 태어날 때 좀 똑똑해요. 근데 수식이 서자잖아요. 이 사람 공무원 참 잘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당시에 건율 장군이라고 유명한 장군이 있잖아요. 건율 장군 시야에 있는데 나이 15살이에요. 그런데 선조 어디 도망가서 어주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럼 장계가 뭐냐면 전쟁을 상을 전달해야 되는데 아무도 갈놈이 없어. 갈 수도 없어. 왜? 일본이 다 점령을 해서 완전히 다 복수 다 쓰고 해서 가다 다 죽거나요. 그런데 14살밖에 안 된 정충신이가 지금 혼자 무서운 친구가 애들 수업 똑같이 하면서 정충신이가 제가 또 계십니다. 16살 조그만해. 근데 좀 얘가 우치나기 때 어린애 니가 어떻게 가다가 잡히 죽어. 제게 대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봐라. 입니다. 여러분들 병정에서 유전도 되고 전염도 된다는 무슨 병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과학적으로는 자기 모르시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봤어요? 운동병이라고 있어요. 나병 환자 알죠? 무슨 거예요 이거? 실제 전염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유전자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 동네 봤거든요.
어떻게 돌 건데 이게 이 정치 16밖에 아닙니다. 제가 이래 해가지고 그까지 뜬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늘 장비 믿지를 못하겠는데 갈로미가 생기네. 그럼 내용을 전달해야 되잖아. 어떻게 전달할 건데? 가서 걸리면 바로 죽이버리고 정보만 유출되는데 희한해야 됩니다. 문동뱅이 전염되는 거 알죠? 그건 다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냥 문동뱅이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까요? 문동뱅 한 달에 2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알레르기 심한 거 이거 있습니다. 그거 피부이다. 물 깨지고 아유 심하면 옷입니다. 옷을 다시 바르는 거예요. 옷 많이 오르면 죽습니다. 안에 쏘고 들어오면 올려가지고 그러면 옷은 좋아. 그 장기를 어떻게 전달할 건데 이 장기에 종 있잖아요. 글 쓴 거를 식기자하고 같이 식기를 꼽니다. 망태기를 만듭니다. 망태 아시는 분 알 거예요. 불배가 망태. 여러분을 이거 거지 생각을 합니다. 옷이 올라가 문둥뱅이처럼 일본 관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통과입니다. 왜? 걸리면 문둥뱅이 전염되는데 가가가 그 새끼가 가가가가 실제는 들었습니다. 선조가 기가 차잖아요. 어떻게 가족이 전달이 왔어? 선조 이거는 선조이 극찬을 하면서 이 아까 서자라 그랬죠? 그리고 종놈이거든요. 면천을 시켜줍니다. 천민에서 벗겨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누구에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승가 하는 이쪽 이항복이 돼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국가에 급제했는데 이 사람이 선조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시호가 충명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어요? 이 사람 지금 치우셔야 폰에 시호가 충무입니다. 다른 장생 아니요. 충무는 이순신과 충무로 알고 있는데 그러겠죠? 네, 그래서 생각하면요. 우리나라 조선조에만 우리에게 가장 높은 시호가 충무인데 이 충무시호라는 사람이 9명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정충신이, 여기는 이순신이, 그 다음에 이순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남이라는 거죠. 남이는 북조를 알죠? 그래서 이제 충무에 뒤에 붙는 단어가 가지고 충무에 뭐가 붙어요? 이 배슬이 5개죠. 공포백자남이라는 5개. 그러면 그런데 제로 하면 충무에 공을 충무 공이래요. 그 뒤에 충무후라고 해요. 실제 뭐를 어떻게 지식을 이 방에 운동병, 나병은 요즘은 한신병이라고 그래요. 이 병을 옷이라는 지식, 옷으로 오면 그렇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대단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정도 지혜를 활용한다면 계속 기회 나올 거야. 종류가 좀 다른 거예요. 공공이냐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공공이냐. 왜냐면 정조예요. 정조의 최측근으로 100년 걸리고 최고까지 누린 사람입니다. 이분 잘 아시는 영조 임금은 사도세자 자기 자신을 지냈잖아요. 영조가 슬픈 때가 끝났어요. 앞으로 정도가 굴러가겠네. 세손이라 그러죠. 나이 10살밖에 안 돼도 세손 이리 오봐라. 할바마마 예 부르셨나이까. 요즘 책을 뭐를 읽고 있느냐. 예 논어와 명자를 읽고 있는데 그러면 사기 사락은 아닐라 이러면서 사기 사락에는 책이 있어요. 그 조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품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품하는 내용도 읽어간다라고 해요. 이게 말은 뭘까요? 자기 아들하고 관계 있잖아요. 관계 지금 1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지가 하는 거예요. 뭔가 감을 잡았어요. 벌써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러지? 사기 사락을 조금 읽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있다 근데 제가 읽고 불기를 갖다 찢어버렸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영조 좀 할배 안 되죠. 이게 영조 가만히 있으면 되죠. 내관 동궁에 가서 세손이 읽고 있는 사기 사락을 가져오느라 해요. 미치고 한장을 해요. 금정당하는 거 이거. 이 거짓말이 들통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 하루시가 손자 새끼 오도 못 쓰겠네.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그 나물이 되겠죠. 긴장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할까? 하는데 책이 조금 가져왔어요. 책을 가져왔어요. 다 펴봅니다. 진짜 책이 찢어져 있어요. 뭐야 이거? 그럼 차를 합니다.
역시 내가 세상 하나는 날 듣고만 역시 똑똑해. 왜? 불길한 걸 눈에 안 보니 어찌되고 뺏겼잖아요. 지치는 적이 없어요. 지금 뭐 누굴까요? 지금 누굴까요?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듣죠. 그 죽음에서 완전히 왔다 갔다 정당한 기록을 알았어요. 너무 좋아서 나갔어요. 바로 동궁을 뛰어갔어요. 동궁이 어딘지 알죠? 동궁 누가 있는 곳이에요? 세자가 있는 거죠. 세자가 비처럼 지금 동궁이라고. 왜 동궁이라 하시는지 압니까? 왜 동궁이라 할까요? 네, 동쪽에 해가 동항이 내려오면 동쪽에 해가 올라오면 동궁이라 있는데 뛰어갔어요. 야 오늘 이 사기 사락을 내준 놈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공기네. 홍국인의 사정을 몰라요 이걸.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마와의 책을 허락 없이 찢었으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었는 거예요 지금. 저기요 일어나도 홍공 일어나게 나는 당신이 한 동안 내가 죽었어. 뭐 말인지 몰라요 지금 아직 상을 모르니까. 일어나게 웃음을 당신은 어찌 그러라고 그 불을 찢었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조임께서 그 불을 찾는다는 사기사를 찾는다는 그거에 된 걸 제가 직감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찢어버릴 거예요. 지금도 아직 완이 안 됐습니다. 지필려묵을 가져오거라. 그달에 글을 써줍니다. 내가 만약 왕이 된다면 홍국영이가 반역죄를 지어도 수금은 지키지 않겠다. 각서를 써줍니다. 직접. 이러고는 홍국영은 정도 밑에서 성장군을 하게 되죠. 그런데 권력은 물체가다 보면 한계가 있죠. 어디에 욕심을 냈는가? 홍국영이가 자기 누이를 정조의 부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인이 홀상시 죽어버려요. 아주 못 낳고 죽어버리자 이 왕비 암살 계획을 세우다가 들통이 나요. 들통이 나가 안 죽인 날 있잖아요. 안 죽였어요. 기양을 보냈어요. 기양 보내가지고 홍국영이가 기양 뒤에서 술 먹고 평판이니까 30대 죽었습니다. 홍국영의 기회는 뭐예요? 그 상황 판단에서 먼저 직감을 느끼는 거죠. 상대적으로 좋아야 되겠죠. 근데 홍국영의 기회입니다. 사기사 택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삼적장을 하는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3번 타이틀이 뭡니까 지금? 그건 아는 거 하면 사제. 예. 아까 3번 타이틀이 뭡니까? 가족이 공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밌는 일거가 아까 제가 호배시계 돌리겠습니다. 1방 또 9방 들어가요. 박수 치고 난리가 나요. 기양신 누구 하는데? 나 몰라요. 내 방송에 뭘 보였어 근데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한다니까 가록심이 비판을 합니다. 요즘은 선생님 일방적 강의는 안 듣는데 애가 동참해야 되고 학생이 들어와야 되고 뭐 등수를 해야 되고 뭐 포트폴리오 듣고 다 맞겠죠. 저처럼 다릅니다. 수업은 재미있어요. 수업은 이래든 재미가 없어요. 헛방이라 강제로 동문회가 고등을 하고 하면 왜? 수업은 재미있어요. 두 번째 이해가 잘 돼요. 이해가 잘 돼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걸 하면 안 돼. 세 번째 오래예요. 이 세 개가 이제 7층입니다. 지가 혼자 시골이 낮에 듣기로 애가 와이 시가 즐거워. 두 번째 와 이해 잘 간다. 세 번째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겠는데 그럼 최고지 뭐가 필요합니까? 저 7층입니다. 비판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방금 모든 밑에 학생들한테 그분 남대로 말하는 게 있겠죠. 이 삼적을 할머니가 삼적을 잡을 수 있어요? 삼적 어떻게 할머니 잡아요? 할머니 7이 어떻게 이거 할머니 잡아요? 그걸 시원한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늙은이제 문경이라고 나와있죠. 문경 그러면 그 뒤에 두 글자 더 붙습니다. 뭐가 붙어요? 세제가 붙습니다. 왜 세제인지는 알죠? 이 태백산맥이 쫙 내려오잖아요. 태백 옆으로 쫙 갈라 이게 소백산맥이에요. 그럼 소백을 외우면 작은 백, 태백에서 백. 요게 조령과 중령이라는 두 개가 있어요. 조령은 왜 조령이냐면요. 새가 날아가서 높아서 고기에 실었다 해도 조령인데 그걸 한글로 부르면 새제. 또 한 개 있는데 중령이 있어요. 왜 중령이냐? 대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가 거기입니다. 넘어가려면 대나무는 죽어버려요. 추워서 못 자라요. 그래서 중령과 조령 사이인데 그 넘어가 괴산이라는 게 충청북도예요. 이쪽에 이게 문경 세제 도둑이 진짜 많았습니다. 골머리가 아파요. 왜 도둑이 많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오류 강종대 과거제도가 도입되기 위해 과거시험을 치러 가는데 경상도가 들어가서 과거시험을 가려면 거기를 안 넘으면 안 돼요. 근데 과거시험 맞지다. 과거시험 한 달씩 일주일 올라가서 되고
그걸 다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충청도가 경기가 드러났는데 도농 산도 깊고 도농이 거기다 다니면 딱 잠시 가고 있어 가 하고 돈을 뺏어가 이렇게 가고 심평하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맨날 인경, 현감, 현령에 들어오는 게 도둑 좀 잡아주라 그러는데 못 잡아. 그러면 할머니가 지팡이를 꼬부랑 77 할머니가 찾아갔지. 내가 도둑놈을 잡겠어요. 그건 현감이 기가 차잖아요. 할머니야 집에 가서 니가 뭐 도둑 잡아? 내 말 좀 들어보소 합니다. 되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해봐. 해볼게. 지금처럼 해가 7시 어두워집니다. 할매가 지팡이 들고 이 문경시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뭐라고 치는 거예요? 따자고야 들자고야 따자고야 들자고야. 한들께 사이 소매있어요. 미친 여자야. 한대는 무슨 소리야? 자 나가봐라. 미지 개성을 하고 있어요. 한대 잡았어요. 한대 잡으면 한대 지금 말겠어요. 따자고야 들자고야. 그 뭔 소리고? 아들 내 이름이에요. 한 달 됐는데 아들 들이가 집구석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혹시 삼적성을 아들들이 있는가 싶어서 그냥 이름만 불러봐요. 삼적성을. 자, 뒤에 봐라. 그런 이름 있는 거 없어. 안돼, 없단다. 집에 가라. 그럼 내가 아들들이 돈을 그려 먹고 살았는데 내 입술이도 못하는데 산적들이 밥이나 할 줄 아니까 밥 해주고 먹고 살면 안 되겠나? 산지들인 게 좋잖아. 밥 해줄 텐데. 그 입칠이니 해줄게. 알았어. 들어와 할매. 하고 이러고 청소합니다. 할머니 기량이 너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상타 탁 비겠죠? 벌써 뭐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흉감하고. 이 다자고야 들자고야가 사인입니다. 힌트 주신다면 사인. 어느 날 산절 두목이 생일이 됐어요. 운 좋겠죠 뭐가? 이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돌개들은 다 자요. 산절 두목은 맨눈이 시하게 붙어 있어요. 할머니 아파트에 가서 뭐라 하냐면 들자고요. 그래서 눈치 빠르면 알 거예요. 들자고 들어พึ่겨. 할머니, 이 야만이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술을 좋아하는데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아들 생각이 났어. 그래서 손질했어요. 싹 다 TV 자는데 술 먹고 다 자는 거예요. 다 자고야. 하고 지르는 거예요. 이마다 술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호를 받자마자 밑에 딱 연결되어 있잖아. 바로 급습을 해야 다 자고 그랬어요. 술이 참 고마운가. 이 단어가 바로 할머니의 죄인데요. 마지막에 들어보시면 안 돼요. 이 다자고야 들자고야 우리 사투리 뭐예요? 다 잔다 들 잔다예요. 산적들이 들 자니까 아주 멀었어. 들자고야 다 누잔다. 단어가요.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지금 문경 세제를 넘어가면 그 지금 관광지로 세 개의 고개가 있어요. 두 번째 그 왼쪽에 이사 할머니 길은 있습니다. 진짜 그것이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문경이라고 나와 있죠. 왜 문경인지 진행이 나오지 알려드릴게요. 문경 더넓은 경사경이죠. 이 과거심을 치러 가요. 떨어진 놈은 거기서 제수 삼수를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 되면 고향에 와서 반드시 잔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넘을 때고요.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라도 문경이라는 신문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산적을 잡아요. 젊은 장년도 못 잡는 기회를 발휘했죠. 계신 분들 한마디 신흥사의 꿀산바위라고 하십니까? 설악산에 가면 궁금하잖아요. 가보시죠 다. 왜 울산바위? 울산 저 밑에 있는데 왜 울산바위 왜 나옵니까? 요거는 오정이 아닌 야사입니다. 오정이 아니겠습니다. 희라가 아닌 야사. 왜 울산바위가 있을까요? 저도 제 친구 울산바위, 울산에 있는 바위 가지고 있지? 야사라고 그랬어요. 전국에 바위, 잘생긴 바위들 품평회가 금강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바위들 다 모여 했는데 이놈의 울산바위가 너무 커. 금방가 늦어. 그러니까 설악산까지 갔어요. 설악산까지 도착하자 벌써 금강산의 품평 이런 데를 마감 다 돼버렸어.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위들이 다 집결해서 금강산이 아름다워 짓거든요. 야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마감 끝났어요. 또 못 가요. 설악산 수도입니다. 울산의 윤갑이 그게 설악산 갔어요. 야! 우리
이 바위를 너가 가져가 있으니까 그 바위 값을 내라란 말이야. 우리 거 너가 가 있잖아. 그 값을 내라. 봄에 쉬는 사람 저리 있어요. 저리 주식을 야이 바위가 애물단지 되면 가라 좀. 이거 농사도 못 짓고 미치고 한나에 그만 가라. 싼 신혼자 주식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너하고 내하고 싸웠는데 이거 안 가깝지만 아니 우리께 넘기지마. 그럼 우리가 뭐 따라서 살게. 그래서 우선 중간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바위에 여러분 시골에 뭐 아궁이 재 있죠 재. 우리 재 있잖아. 재로 가지고 새끼를 꼬가 한 바퀴 불러주면 내가 끌고 갈게. 내가 못 끌고 가면 니 해라. 가능합니까? 그거 알죠? 우리 태고 나무 있잖아요. 그 재로가 새끼를 꼬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죠. 가능합니다. 지혜잖아요. 울산바위 지혜. 그래서 이 울산 현감이 잔머리 굴리다가 걸렸어요. 시형사에 합니다. 이 울산바위 부근에 하면 영랑호라는 호수가 있어. 간동풀기에 나오는데요. 청초라는 호수가 있어요. 청초. 찾아보세요. 근데 이게 갈대가 많아요. 이 갈대를 다 배워온 거야. 갈대가 짚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를 새끼를 꼬가지고 키로가 20kg, 3kg 만드니까 할 수 있죠. 울산 똘미. 똘미. 그 불길 딱 그대로 남습니다. 이래죠?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기회잖아요. 그걸 꼭 가이 새끼 앉아. 그걸 꼭 우측 끌고 와 이거를. 바로 지금 시흥사 바로 그 주시 소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사입니다. 제가 야사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게 새끼들 했죠. 다 그대로 남는데 이게. 그래서 이 지명이 그 속초예요. 왜 속초는 바로 풀을 가지고 묶었다 하여 이 이후부터 그 속초가 나옵니다. 지명이 하면 끝도 없는 걸 저는 지혜 중심으로 합니다. 어느 거를 내 자녀에게 지혜로 승수시키는 환경을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또한 하느님 단호입니다. 하나님 차례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몇 분이니 몇 분 질문하세요. 명판과 청주가 이 시방의 제죠. 제 시계밖에